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장실 가셨어요? 예. 아, 지금 같이 있어? 아니요. 말씀하고 화장실 가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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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35페이지부터 할게요. 팬더가 되신 승혜 리더님, 읽어주세요. 네. 반 정도 읽어주세요. 네. 만병의 원인은 독소로 오염된 혈액. 만병의 원인은 독소와 그로 인해 오염된 혈액이다. 혈액은 물과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로 만들어지고 폐에서 받은 산소를 온몸의 조직으로 운반하기에 오염된 물, 가공된 음식, 더러운 공기를 섭취하면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3대 열량소라 불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이다. 그런데 이 3대 영양소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세포에 전달되어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려면 효소가 필요하다. 만약 효소가 부족해서 완전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 과정에서 독소와 노폐물이 발생한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고혈당, 젖산 등 부산물이 발생하고 지방이 지방산으로 전환되면서 고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 등이 발생한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암모니아, 요산, 요소 등이다. 더 읽을까요? 네, 조금 더 읽어주세요. 네.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 3대 열량소가 소화되면서 나오는 노폐물도 혈액을 탁하게 만든다. 이러한 노폐물을 최소화하려면 효소가 충분해서 완전 연소되어야 한다. 효소는 물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활성화된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충해야 한다. 독소에는 위의 음식독 이외에 유해 화학 물질도 있다. 유해 화학 물질은 말 그대로 자연계 물질이 아닌 석유계 합성 화학 물질이 합성 화학 물질 일체를 말한다. 석유계 물질은 자연계 물질과는 달리 체내나 외부에서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혈액을 오염시킨다. 플라스틱이 땅에서 분해되지 않는 이유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땅에서 분해되지 않으면 몸속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체내 독소는 당연히 혈액을 오염시키고 호르몬을 교란해 기혈의 순환을 방해한다. 이러한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세 군데이다. 첫째,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를 호흡독이라고 하며 오염된 공기가 원인이다. 황사, 초미세먼지,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내연, 냉난방을 위한 화학 원료, 오염된 실내 공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호흡독으로 인해 각종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이 만연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둘째는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대장독이다. 자연 음식이 아닌 가공 음식, 약물, 오염된 물 등이 원인이다.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 소장과 대장의 점막이 손상되고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육수가 장 점막으로 유입되면서 혈액이 탁해진다. 셋째,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피부독, 즉 경피독이다. 세제, 목욕용품, 화장품, 연고 등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속 혈액과 림프로 들어간다. 그래서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친환경 세제, 목욕용품, 화장품 등을 사용해야 한다. 싸다는 이유로 합성화 원료가 듬뿍 들어간 용품들을 쓰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 더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네. 건강을 위해서는 혈액이 맑아야 호흡으로, 대장으로, 피부로 들어온 유해 화학 물질과 음식의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은 우리 몸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된다. 즉, 대변으로, 소변으로, 땀으로, 모발로, 손 발톱으로, 지용성 노폐물은 기체화되어 호흡으로 배출된다.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면 좋겠지만 독소의 배출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할 때는 대부분 배출되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체외로 모두 배출하지 못해 몸속에 잔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혈액과 세포에 독소가 차고 오염되어 세포가 손상되거나 변형되면서 그 기능을 잃게 된다. 그러면 해당 장부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장부나 조직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장부를 구성한 세포의 기능이 저하된 것이고, 세포의 기능 저하나 변형은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영양소와 효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즉, 만병의 근원은 오염된 혈액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오염된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이다. 혈액을 맑게 해주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유력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혈액이 맑기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제대로 연소되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하고 효소는 또 물과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고 독소들도 또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소들이 들어오는데 그 독소들을 좀 막는 방법도 내보내는 방법 중요하다. 결국 혈액이 맑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간추렸고요. 네, 조 리더님 말씀 주세요. 예, 일단 뭐 오늘 읽은 것 중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없으세요? 있으세요? 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뭐 그 과정을 이해하진 못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승혜 리더는 어떠세요? 저도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봐 주시겠어요? 제가요? 예. 음, 어,
혈액의 건강이 중요한데, 예, 네, 혈액은 물이나 음식, 영양소 등 이제 산소로, 음, 영양소로 만들어지고, 산소를 통해 그 장부로 이동이 되는데, 혈액이 탁하면 그 장부에 질병이 발생되는 거고, 혈액을, 이제 혈액 속에 이제 호흡기로 통해서 유해 화학 물질이나 이런 미세먼지 등이 유입되면 호흡독이, 호흡독이란 독소가 생기고, 또 음식물, 이제 자연 식품이 아닌 가공 음식이나 뭐 오염된 물, 이런 걸 통해서 몸속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섭취해서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장독이란 독소가 생기고, 피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게 피부독인데, 뭐 값싼 화장품이나 세제를 사용했을 때 그 합성 원료가 피부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성분과 그 원료를 따져보고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예. 혈액이 왜 맑아야 될까요? 건강을 위해서. 세포로 세포로 이제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나 어, 혈액이 각 기관 장기들로 이제 영양소랑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혈액이 탁하면 그 독소들이 이제 혈액 속에 있고 독소가 장기로 전해지면은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질병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등 이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에 독소가 없어야 되고 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음, 예.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야 되는 이유는, 네,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몸은 세포의 집합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어느 한 곳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다 쓰기 위해서 온몸의 네, 세포로 다 영양소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 네, 전달되는 게 혈액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네, 혈액이 맑지 않고 혈액이 탁하면은 세포로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는다. 네, 예. 그리고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각각의 세포로 혈액을 전달하는 그 관을, 혈액이 지나는 관을 혈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네, 몸의 각각의 세포로 가는 그 관은 뭐냐? 모세혈관이에요. 네, 예. 그 모세혈관의 직경이 적혈구보다도 작아요. 예. 그러니까 적혈구가 결국 이 혈액에 있는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 산소예요. 예. 아무리 영양소를 갖다 줘도 산소가 없으면 화학작용을 못 일으켜요. 그 영양소를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산소인데 그 산소를 싣고 가는 혈액의 어떤 혈액의 그 원소가 적혈구예요. 근데 적혈구는 모세혈관보다도 커요. 그러면
적혈구가 모세혈관보다도 큰데 어떻게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세포로 전달이 되느냐? 적혈구는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혈관을 이렇게 젤리처럼 쪼그라들면서 뿅 하고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모세혈관의 청소까지 해줘요, 적혈구가. 자, 그런데 이 혈액이 탁해지면 어떻게 되냐? 혈액이 끈끈해지거나 이러면 적혈구끼리 달라붙어요. 그래서 적혈구 하나도 뿅뿅 하면서 이렇게 몸이 신축성을 갖고 혈관을 통과하는데 이 적혈구끼리 달라붙는다. 이런 걸 이제 당화혈색소라 그래요. 이 적혈구가 설탕물에 쩔어 갖고 이 뭐라 그럴까 젤리화된다. 예. 끈적끈적해지면서 적혈구끼리 달라붙어 버리면 얘네들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요. 또 혈액이 탁하면 모세혈관을 막아요. 예. 그래서 모세혈관을 막으면 결국은 그 모세혈관 끝에 있는 세포가 혈액에 있는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 혈액은 맑아야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세포에까지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혈액이 맑다 하더라도 그 혈액 안에 독소가 있으면 그 독소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혈액이 맑고 독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양소가 없으면 결국 아무리 혈액이 가도 산소만 주고 나머지 영양소가 없으면 세포가 영양을 흡수해서 대사 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세 가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면 혈액은 맑아야 한다. 혈액 속에 독소가 없어야 한다. 혈액 속에 영양소가 충분해야 한다. 요 세 가지가 잘 보면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독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독소. 세포가 그거를 흡수하거나 거기 노출됐을 때 타격을 받는 거가 독소이고 또 하나는 노폐물이에요. 노폐물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폐물도 넓게 봐서 독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일단은 간에서 해독을 해요. 근데 해독을 다 못하고 나간 독소가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에서 해독을 하려면 해독하는데 또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많거나 들어오는 독소가 많다면 영양소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또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독소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독만이 독소가 아니라 이런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도 크게 봐서는 다 독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지방이 지방산으로 전환되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노폐물인 거예요. 예.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표현은 잘못돼 있어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가 아니라 포도당이 열량으로 전환되면서 이산화탄소, 젖산 등의 부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고혈당은 물론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생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나 젖산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가 아니라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생기는 노폐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이 지방산으로 전환되면서 자, 요것도 지방이 지방산으로 전환된다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지방의 흡수가 늘어날 때 고중성 지방, 고콜레스테롤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만 알고 계시고, 요거는 이 하나만으로도 사실 1시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가 아니고, 아미노산이 효소로 작용하면서, 효소로 작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암모니아, 요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독소는 결국 뭐냐? 우리가 먹는 것에서 독소가 들어와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크게 자, 음식물 지금 음식물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음식이 소화돼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포도당, 지방,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소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은 사실은 유해한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그 필요한 물질이 대사하면서 사실은 음식 독소가 아니라 대사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다한 포도당, 예, 그 다음에 뭐 과다한 단백질, 과다한 아미노산 이런 음, 것들은 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한테 필요한 영양소도 과다하게 들어올 때는 독소가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그 과다하다라는 게 뭐냐? 탄수화물은 100% 우리 몸에서 저장이 돼요. 많이 먹어도 저장이 다 돼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다 저장이 돼요. 단백질은 필요한 양만큼만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배출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과다한 영양소라고 할 때는 사실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문제가 돼요. 단백질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단백질도 문제가 돼요. 단백질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들어오면 다 배출이 되는데 배출하는 과정에서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얘기한 암모니아나 요산이나 요소 같은 독이 발생을 해요. 예. 그렇지만 아무튼 음식 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과다한 탄수화물, 과다한 지방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음식을 통한 영양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먹은 음식 외에 음식에 포함된 유해 화학 물질이다. 자, 유해 화학 물질이 독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대장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냐면 소장이나 대장벽에 균열이 생겼을 때 사실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어, 그,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부분 소장벽이 문제예요. 소장벽에 이제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거는 막아주도록 점막이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장 환경이 안 좋으면 소장벽이 갈라져요. 갈라지게 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들어오면 안 될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 게 여기 대장독이라고 했는데 내장 독소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장보다는 소장에서 들어온다. 물론 대장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소장에서 그렇게 아,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소장벽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들어오는 거.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피부를 통해서 장누수 증후군요? 예,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 두 번째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피부독.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샴푸 같은 거. 자, 우리 피부는 원래 모든 걸 막아줘야 돼요. 근데 100% 막아주질 못한다. 예. 특히,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막아주는데
화학 물질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면 피부를 통해서 독소가 들어온다. 예.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샴푸. 예. 그래서 임산부의 그 자궁에 이제 아기를 가지면 자궁 안에 이제 태아가 생기고 태아 안에 이제 그 양수가 있잖아요.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수인데 나중에 봤더니 양수 성분에서 샴푸 냄새가 나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들어온 샴푸독이 바로 우리 혈액을 거쳐서 양수에까지 갔다 하는 것들. 그게 이제 경피독의 아주 저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으면 일단 얘가 소화돼서 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간에서 1차적으로 해독이 되고 간에서도 해독 못한 독소가 혈액으로 통해서 이제 가는 건데 피부로 들어오는 독은 간에서 해독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독소는 바로 그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피독이 음식독보다 훨씬 더 똑같은 양이 들어와도 훨씬 더 타격이 심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결국은 노폐물, 독소뿐 아니라 독소와 노폐물, 이걸 다 독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혈액에 독소가 많으면 혈액이 탁해지고 세포가 그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그 독소를 중성화하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영양소의 결핍이 생긴다. 특히 이럴 때 많이 필요한 게 3대 열량 영양소가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해독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량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이 더 부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혈액이 탁하고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 디톡스, 독소 제거다 하는 게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장영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음식과 유전자, 음식이 유전자 변형과 어떻게 관계 있냐.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메틸기라는 게 있어요. 메틸기. 이거는 이제 엽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메틸기가 유전자 작동을 해요. 그래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자체가 손상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유전자 자체가 손상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필요한 스위치가 꺼지는 게 사실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틸기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켜고 끄는 그 메틸기는 결국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거기서 메틸기가 생겨서 걔가 이걸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내 유산균이 그거를 잘 분해하면서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특별히 더 언급되진 않았지만 어,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해야 되고 그 영양소를 활용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기 위한 장내 균총, 장내 유산균의 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 그 유산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좀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과의 관계 이런 것도 나중에는 나올 수 있나요? 아까 메틸기가 엽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 메틸기가 잘 생기게 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궁금해지네요. 예. 그거 이제 다 얘기하면 사실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넘칠 음, 정도고, 근데 이제 이런 오늘은 이제 그 혈액에 어떤,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
독소를 제거하는 영양소. 첫째는 이제 독소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독소가 들어왔다 그러면 영양소로 그 독소를 제거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영양소가 이런 유전자의 스위치도 껐다 켰다 하는데, 그런 대부분의 영양소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열량 영양소라든가 이런 영양소가 아니라 미량 영양소예요. 그런 것들의 대부분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섭취하지만 유산균이 많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균의 대사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랩을 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필요한 유산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유해한 균들이 없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장내 유산균이 다양하냐, 그 다음에 유산균의 대사 물질이 충분하냐, 이 네 가지를 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까지는 검사를 해서 유산균이 다양하지 못해요. 그리고 유산균의 대사 물질이 충분하지 못해요. 뭐 유산균에 필요한 유산균의 수가 적어요. 그러면 필요한 유산균의 수가 적은 건 보충해주면 되는데, 유산균의 종류가 다양한 거, 그 다음에 유산균의 대사물질이 많은 거, 이거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사물질이 적다 할 때 답이 없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늘리는지, 어떻게 하면 대사물질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산균의 종류가 39조 개라 그랬잖아요. 개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뭐가 된다, 뭐가 필요하면 뭐가 된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조건에서 이게 많이 나오더라. 이것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하게 그 아메이와 제휴한 파마 그 뭐죠? 그 회사, 예, 히마스 예, 아니가요? 예, 그 지대표가 아, 있는 그 회사, 네. 그 회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3세대 이 유산균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중인 거군요. 쌓는 중이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건 뭐냐면 똥을 갖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똥을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험 결과 이게 제일 좋더라 하는 거. 그걸 하는 게 이, 이 마이랩밖에는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음, 네. 1단계 뭐냐? 여기 유해균이 있냐 없냐? 요거만 체크하는 게 1단계 기법이에요. 2단계는 뭐냐? 여기 분포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대사물질이 어느 정도 되고, 요거까지 분석하는 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마이크로바이옴 한다는 게 1단계밖에 못하는 게 대부분이고, 가끔 몇몇 가지가 2단계까지만 하는데 대책을 제시를 못해요. 예, 대책까지 제시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래서 아까 노경희 리더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유산균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된다. 이거는 지금 마이랩도 몰라요. 지대표도 몰라요. 예, 이거는 워낙 다양한 지금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지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실험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똥을 갖고 실험을 그러니까 몇 주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똥 딱 분석해서 아 요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된다. 요거까지는 아직 안 된 거죠. 예. 그렇지만 그 기술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부족한 장내 환경에 부족한 걸 갖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건 마이랩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혜리도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나눌 얘기 있으실까요? 혹시 궁금한 것도 있어요? 승혜리도? 어, 아, 그, 피부를 통해 들어온 독소가 안에서 해독하는 절차가 없다는 거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많이 놀랬고, 어, 무섭더라고요. 음, 피부 생각해서 이제 샴푸나 화장품 같은 거 잘 알아보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변에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번에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뒤에 가면은 이제 요거 각각 항목별로 이제 네,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네, 가장 간과하고 간 게 잘 들여다보면 다 있지만 명시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네, 이 영양소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네, 영양소로 쓰일 때 노폐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자,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데 그럼 대사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은 가만히만 있어도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랬죠. 그걸 기초대사라 그랬죠. 자,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과 다르게 안에서 되게 많이 운동하는 게 뇌예요. 그 얘기는 뭐냐? 생각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스트레스라 그래요. 예. 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격인 사람은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고 노폐물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공포가 몰려와. 아니면 막 내가 막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설레는 일이야. 그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두근두근해요.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러니까 뇌뿐 아니라 우리 몸을 막 그 쓸데없이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평온하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쓰는데 마음이 요동을 치면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혈액의 독소, 사실은 노폐물이죠. 노폐물의 가장 큰 게 뭐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순서대로 중요한데 우리가 영양소를 공부하지만 영양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게 물이고 물보다 더 많이 먹는 게 공기고 공기보다 더 많이 먹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에서 건강 관련 책에서 슬쩍 언급은 하지만 제일 안 다루는 게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 마음은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 건강과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이 평온한 거. 마음이 평온한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건강 관리에 대한 어떤 강박관, 막 모든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기 먹으면서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마무리로 하고요. 이제 곧 있으면 끊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